신라젠이 팩400이라는 거 뭐 신약을 거의 개발한 것처럼 뻥쳐서 한때 15만 무슨 4천원까지 갔죠. 10조가 넘었고 그야말로 이 바이오 주식 중에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임상 3상 실험 중단 근유로 간암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없다 되자 그야말로 폭락해서 몇천원 하다가 요 근래에 또 무슨 신장암에 대해서 무슨 공동 연구를 지속 중이니 그러면서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팩400 임상에 뭔가 변화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블랙록이라는 데서 신라젠 주식을 갖다가 이 5% 보유하고 있다 뭐 공시하면서 지금 다시 오늘만 해도 2,400원이 올랐습니다. 제가 신라젠 이야기하면 꼭 무슨 신라젠 입장에서 옹호하는 뭐 댓글 다는 사람 있는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문제 있으면 그냥 법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 아까 남부지검에서 신라젠 수사를 하던 팀이 지금 이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에 가세했다 했죠. 자, 그래서 이 신라젠의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더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갖다가 하던 사람은 황모 교수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무슨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2005년에 이걸 해왔는데 미국에서 보통 이런 거 하나 개발하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의 임상 3상 실험까지 이렇게 온 게 된 것은 이게 살 때 200만 불 줬단 말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가능성이 있는 투자 같으면 이렇게 200만 불에 그때 한국에 넘겼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 바이오 문정권이 들어서 바이오 산업을 바이오 헬스 육성한다고 3대 주력 산업이니 뭐니 했는데 왜 한국 K바이오가 3상 임상 실험을 넘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사들이 1000명 이상씩 보통 임상 3상 실험에 인력을 투입하는데 인보사, 고롱의 티슈진의 인보사에는 전체 직원이 64명, 연구개발은 28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량이 태부족하고 1 이상 연구도 부실해서 최종 단계에서 항상 자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의 임상 단계별 성공률을 보면 1상에서 63.2, 2상에서 30.7, 3상에서 58.1, 그래서 신약 판매 승인이 85.3, 임상 1상에서 신약 승인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9.6%, 제가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라 했죠. 9.6%만 성공한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전 세계의 이 의약품, 바이오 헬스 쪽에 인재가 모인 데서도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같으면 팩400, 고롱은 인보사,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엔젠시스 이런 유일한 파이프라인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박을 할 수 있는 게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버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임상 실험에서도 성공했다가 아니라 결과를 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임상 실험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식으로 주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K바이오는 매출이 없고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헬릭스미스의 시총은 3조 6,543억인데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이 52억 8천, 당기 순손실이 305억이었어요. 고령 티슈준이나 신라젠 역시 시가총액이 한때 5조 원을 넘었는데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이 지금 제약 1인데 2조
9천억쯤 됩니다. 매출이 1조 5,100억입니다. 583억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약 1위가 1조 9천억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물건도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대박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먹구구식 한마디로 도박식 주가 조작에나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젠의 팩사백은 처음에 했던 황 교수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글을 올렸대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신라젠의 CEO는 2번이 바뀌었고 문은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투자자 중에 선의의 투자자도 있겠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선의의 투자자입니다. KBS에서 보도가 2번 나가고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이 주식들을 초반에 좀 사들인 사람들이 부산대, 의대, 약대, 치과대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훌륭한 부산의 병원장을 하셨던 교수는 왜 신라존에 다 돈을 걸고 그러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다 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대해 질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꽤 많은 몇십억씩 돈 넣은 사람들이 황모 교수를 믿고 상당히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상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제 3천억을 팔았지요. 세금 내야 되고 어쩐다 하면서요. 자, 그런데 그때 같이 세금 내야 될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주식을 담보로요. 그래서 뭐 한 100억, 150억 은행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파는 타이밍을 못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요, 딱하지만은 일확천금을 노리겠다고 많이 배운 분들이 그렇게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쁜 것들은요, 초기에 뭐 일부 소수의 핵심 투자자나 이 다수의 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다 지금 물려가 있고 한둘이 아니라고 듣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를 본 사람은 임직원 한 30여 명, 심지어 석사연구원은 이걸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고, 정치 세력 일부가 신라젠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오는 동안에 2016년부터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크게 먹고 빠졌다는데요. 10만 원대의 정치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사서 지금은 다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황모 교수는 이게 과연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실패할 걸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CEO와 이제 싸우고 자기는 50만 주를 팔고 나가서 떼돈을 벌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심의가 신라젠 주식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경심의가 한투 정권 직원 김모에게 신라젠 주식에 대해서 투자 문의를 했고, 그리고 이 김 씨는 신라젠에 대해 깊게 상의한 것은 아니고 그걸 어쨌든 묻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경심의까지 신라젠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신라젠이라는 것이 지금 부산 출신의 정치인들 상당수가 여권에서 이 부분에 지금 관여되어 있고, 그래서 남부지검이 8월 28일 날 서울, 여의도, 부산 그리고 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이 신라젠 수사를 하던 쪽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파견을 가 있는데요. 신라젠이 정식으로 이렇게 실적을 오랫동안 내서 상장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신라젠 주식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기술 특례 상장이 된 예는 거의 드물지요.
그래서 이런 기술 특례 상장이 지금 문정권 들어서 또 문정권 출범 직전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코스타 기술 특례 상장이 역대 최대로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특례 상장이 된 기업이 20곳이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기술 특례, 방금 20곳이 된 건 빼고요. 지난해 기술 특례 상장이 9개, 또 2017년에 기술 특례 상장이 7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술 특례 상장이 9개에다가 또 한 4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기술 특례 상장이 이렇게 10수개씩 1년에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신라젠에 이어 헬릭 스미스도 신약 개발에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헬릭 스미스 또 인보사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실험에 실패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 돈벌이를 해먹고 빠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둬서는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이제는 강경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문헌상이가 팔은 것뿐만 아니라 문헌상의 친인척도 800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문헌상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실험이 무산되기 1년 전에 세금을 내야 된다면서 1,300억을 챙겼고 그걸로 부동산을 대규모 샀고 친인척도 8천억을 팔았고 회사 임원들도 실패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88억을 팔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기술 특례를 인정받아서 정시에 들어온 코스닥에 들어온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실패했다면서 다 실적 악화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고, 그래야 시간을 끌어가면서 임상 3상 실험에 대한 기대를 높여서 확 땡기죠. 그러고는 저거는 그게 안 될 줄 잘 알고 있지요. 왜? 저가 생각해도 물이 나는 걸 아니까 자꾸 이제 단기 주식 가격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팔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기술 특례 상장에서 탈락한 바이오 기업이 정시 입성에 실패한 지 한 달 만에 1조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가시적인 실적은 상장할 형편이 안 되는 회사가 미래의 기술 가능성만 보고 주식시장 진입을 허가해 주는 건데,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성 평가 등급을 받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5년에 기술 특례가 도입된 이래 노무현 때 2019년 7월 말까지 73개사가 기술 특례 상장됐는데 이 중에 60곳 82%가 바이오일 정도로 바이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장해놓고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 특례 상장 부분이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자 천국이고,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바이오에서 60개가 넘는 회사들을 83%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을 시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바이오 헬스를 미래 산업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60개의 83%의 기술 특례 상장과 정권의 비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기술 특례 상장된 바이오 기업에 대해 전면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신라젠 주식을 산 정치권 인물을 검찰이 전면 수사에 돌입할 걸 촉구합니다.